예, 이번 시간에는 제 4절 인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천이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이 귀하게 된다, 가장 귀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밟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는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대천이지 인의귀, 순즉 길해 흉즉 패라 이렇게 있죠. 자, 순한즉 순응한즉 오행에 순응한즉 길하게 되고, 어조사 해고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고 어조사고, 흉즉 패라, 흉한즉 패하게 된다. 요거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원래대로 쓴다면, 자, 순한즉 길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긋난즉, 패즉 흉이라고 써야 되겠죠,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패즉 흉이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말로 순서로 쓴다면. 그런데 말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음맥은 같다. 그래서 순한즉 길하고 흉한즉 일그러지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주를 보겠습니다. 만물은 막불, 뭐뭐 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뭐뭐 하게 된다는 거죠. 오행을 얻지 않는 바가 없다. 즉 만물은 오행을 얻게 된다. 그래서 대천이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오행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 유인 득오행지존, 오로지 유일하게 사람만이 오행을 완전하게 얻었으니, 이런 말이죠. 오직 사람만이 오행을 완전하게 얻었으니 고위기, 그래서 귀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유인기 득오행지기, 나중에 아마 제가 그 태극도설을 한번 원문 강의 그 앞에 태극이 무극이라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만 한번 제가 원문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에 있는 말에도 아마 유인득 이런 말, 사람만이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볼 겸. 기융지 불일자. 근데 그 기륭이, 사람만이 오직 귀하고 모든 것을 오행을 완전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기륭이 하나가 되지 아니함은, 즉 하나 같지 아니함은, 그래서 뭐 말해요? 사람의 기륭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륭이 하나 같지 아니하는 것은 이 기득 오행지순 여패하라.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오행의 순함과 이 오행의 순함과 이그러짐 또는 어긋나 거역함. 그래서 순응하거나 거역함 때문에 그런 것이 기륭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만물 중에 사람만이, 즉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은 각각 오행을 얻는데 그 중에 사람만이 오행을 완전하게 얻는 까닭으로 귀하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륭이 똑같지 아니한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오행의 순함과 그리고 거역함을 각각 다르게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임철조 선생의 줄을 보면 인거 복제 지중. 자, 사람은 거합니다.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거는 발불복자죠. 이건 실을 제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결국은
복제지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복제를 그냥 그 하늘과 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그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복제지중, 사람은 하늘과 땅 가운데, 땅 중에 대천이지 똑같은 말이죠.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그리고 팔자, 귀. 팔자가 귀하게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한다. 무엇에? 천간과 지지가 순하냐 혹은 불패 이그러지지 않는 것에 의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팔자가 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의 팔자가 귀하려고 하면 첫 번째 이 천간 오행지지, 즉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된다? 순하고 불패 이그러지지 않아야만 사주가 귀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불패가 아니라 패가 돼버리면 거역하거나 이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 팔자가 귀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팔자가 귀하게 되려면 그 천간과 지지가 순응을 하고 그리고 이그러짐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자, 접속, 상생. 순자. 순응한다는 것은 접속. 연이어서 접속을 해서 상생. 서로 생해줘야 되고, 패자. 자, 이그러진다고 하는 것은 반극, 위해. 자, 반대되고, 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죠. 반극이 해가 되는 그런 것을 패자라고 한다. 그러한 거로 기륭은 판연, 그러한 상태로 판단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륭은 뭘 보고 한다? 천간과 지지의 음양오행이 순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그러지거나 거역하나, 그거에 따라서 사주 팔자의 귀함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 천간의 기가 약하고 약한데 이 지지가 이를 생해주고 이거는 이제 이것이니까 천간이겠죠. 천간을 생해주고 지는 앞에 나온 이제 지칭대명사로 보면 되겠죠. 천간을 생해주고 지지가 쇠약한데 지지의 신이 쇠약한데 천간이 이를 보충해주고 그러면 모두 개짜죠. 모두 뭐하게 된다? 유정하게 된다. 자, 서로 도와주니까 정이 있는 거죠. 남녀간에, 부부지간에 서로 도와줘야 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정하게 되고, 자, 유정. 그리고 순즉 길, 그렇게 순응한즉 길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반대로 가령 천간이 쇠약한데 지지가 이를 억압을 해요. 가뜩이나 어린아이 그 기력이 약한데 예컨대 부모가 더 억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그런 것처럼 천간이 쇠약한데 지지가 이를 억압하거나 지지기가 약한데 천간이 이를 또 극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두캐.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경우는 무정하게 된다. 무정. 그래서 패즉 흉야라. 그렇게 이그러진 즉, 거역한 즉 흉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 크게 의미가 없죠? 결국은 이 사주, 이제 밑에 예문에 나올 거예요. 사주 예문에 나오는데 그걸 보시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가여, 천간목, 간시목. 예를 들어서 천간이 목이다. 이 천간이 목인데, 이 목은 뭐를 두려워해요? 금금목. 그렇죠? 외금지극. 금에
극을 두려워하는데, 자, 내가 만약에 금이 있으면 이 금이 목을 누르기 때문에 금극목, 극제라죠? 금이 목을 극제하기 때문에 이 금을 두려워하는데, 금의 기운을 살려주면은 나쁘겠죠. 금의 기운을 빼고 목의 기운을 살려주면 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지지가 해자, 생지. 자, 여기에 지지에 해자, 생지. 자, 해자는 뭐죠? 음양오행상 둘 다 수입니다. 자, 수는 수생목, 목을 생해주죠. 그래서 나무에게 물을 공급해줘서 나무가 잘 자라죠. 그런 것처럼 수생목, 그래서 나무를 생해주고, 또 여기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금생수, 금의 기운을 빼요. 금의 기운을, 금생수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그 설계시킨 기운을 해자가 갖고 있는 기운을 목을 생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의 입장에서는 나를 억압하는 사람의 힘을 빼고 나의 기운을 복돋아 주니까 고맙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예요? 유정한 거죠. 그런데 지지에 해자가 없어요. 지지에 해자가 없다. 그럴 경우에 천간의 유의 임계. 자, 천간의 임계도 역시 뭐죠? 오행상 이것도 수입니다. 수기 때문에 이 수가 화지. 자, 이때는 화를 썼어요. 화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냥 입에 금의 기운을 설계시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목도 물론 목을 생해주기도 하죠. 이것도 수니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간무임계, 또 여기에 금이 없다, 임계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지지에 뭐가 있어요? 임묘. 자, 임묘. 이 지지에 뭐가 있다? 인묘. 인묘는 뭐죠? 오행상 목입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들이죠. 나의 비견, 겁쟁이, 물론 겁쟁이는 하지만 어쨌든 나와 같은 목의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성분을 두고 있어서 이 외에 있는 나무, 이제 이렇게 나누면 이 천간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냐, 없냐. 자, 이게 목의 성분이기 때문에 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지장간을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밑에 지지에 같은 목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목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건 하늘이고 땅이니까요. 그렇죠? 여기는 천간이고 여긴 지지다 보니까 지지가 자 천간이고 지지다 보니까 이 천간이 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 보면 지지, 유, 인묘, 이통근, 지지에 인묘가 있어서 통근을 하거나, 자, 지지에 무인이 또 없어요. 요것도 없다고 하고, 인묘가 없거나 없을 경우에 천간에 뭐가 있어요? 병정. 천간에 병정. 자, 병정은 뭐죠? 오행상 화죠. 그래서 화는 뭐예요? 화는 화극금, 금의 기운을 억압을 해요. 그래서 금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병정이 있어서 이를 제지하고, 이를 억압하고, 제압하고, 이때는 이제 금의 기운을 제압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목이 생기를 얻게 되어서, 길가지라, 기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기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 천간무임계. 만약에 천간에 임계가 없으면 이 반투 지 이 무기. 자, 아까 보면 여기서 목이 있고요. 여기가 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목이 이제 금을 제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천간에 임계가 없어요. 임계는 아까 금의 기운을 빼고 목을 생해준다고 그랬죠. 수니까. 그런데 임계가 없고 반대로 무토와 기토가 있다. 무토와 기토는 뭐죠? 오행상 토죠. 그러면 자, 목극토. 목극토는 목극토이기 때문에
목이 토를 극하려면 또 기운을 빼야 돼요. 가뜩이나 힘도 없는데 또 내가 제압할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압해야 될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힘을 더 빼는 거예요. 그러면 목의 입장에서 불리하고 또 반대로 이 무토기토는 뭐예요? 토생금. 여기는 생해줘요. 여기는 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오면은 목의 입장에서는 불리해요. 내가 억압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무토기토가 나를 억압하는 금의 기운을 생해주니까 불리하죠. 그 다음에 지지의 해자 인묘. 아까 해자는 뭐예요? 수생. 해자는 수라서 목을 생해주고 수생목 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묘는 이게 목이라서 비견이 돼서 힘을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통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지의 해자와 인묘가 없고 반대로 반가이 진술 충미 신유. 자, 진술 충미 신유. 이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자, 진술 충미는 아까 무토 기토처럼 뭐예요? 토예요. 토니까 이 토는 뭐예요? 목의 입장에서는 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겹고 오히려 진술 충미가 이 금을 목을 극하는 금을 생해주죠. 아까 무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진술 충미는. 그 다음에 자 신유는 뭐예요? 금의 기운, 금이죠. 이거는 금이기 때문에 신유는 뭐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극하는 세력이에요. 또 그런데 이 신금은 신금이나 유금은 뭐예요? 이 금의 입장에서는 동지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금 하나도 버거워하는데 세 사람 금이 하나 둘 세 개가 오면 더 버겁겠죠. 그나마 내가 극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극을 받는 게 또 약한데 이 더 적군이 많아지면 불리하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다? 모두가 다 이런 경우는 뭐다? 경신지금, 경금과 신금. 여기에 금은 이제 천간에 이제 금을 나타내는 거는 경금하고 신금이죠. 이 경금하고 신금의 기운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목의 입장에서 보면 목무생리. 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리가 없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흉가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는 흉함을 알 수 있다. 여가 유추. 나머지 여자죠. 나머지도 가는 중국말 이거 같아요. 거의 뭐 말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머지도 이처럼 유추할 수 있다. 나머지도 이와 같이 유추할 수 있다. 결론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유정, 무정. 자, 유정은 서로 도와주고 상생시키는 거고, 요거는 서로 극을 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의 입장에서는 유정한 거 뭐예요? 목의 기운이나 수의 기운, 이런 게 와는 경우, 또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금의 기운을 제압할 수 있는 화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좋게 보는 거고, 이 무정, 극을 하는 경우는 내가 나를 극하는 금의 기운을 복돋아주는 토 기운이 오거나, 또는 뭐예요? 같은 세력인 금의 기운이었을 때는 무정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흉하게 된다. 즉, 같은 결과 보면은 즉 흉이 길이고 이 길은 결국은 뭐냐면 유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즉 흉이고 이런 경우는 무정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범물 막불 부득 오행. 자, 또 마이너스죠? 얻지 않는 바가 없다. 즉 모든 만물은 오행을 얻지 아니한 바가 없다. 그래서 대천이지 머리에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고, 그렇죠? 모든 만물은 오행을 얻게 되고 그 오행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게 되는데, 그런 만물이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기두자도 날개 기두자니까 기시 들어가는 거 뭐겠어요? 새 종류겠죠, 새. 그 다음에 털이니까 뭐겠어요? 이거는 짐승이겠죠. 우리 땅을 밟고 다니는 짐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비닐린자니까 이거는 어류겠죠. 비닐이 있는 어류. 그 다음에
요 개자는 이제 그 딱딱한 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폐류, 각각류라고 하는데 어쨌든 폐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만물은 오행을 얻지 않는 바가 없는데 새, 짐승, 어류, 폐류 이런 것은 이 각자죠. 또한 각각 득오행 전기 오행의 기운을 얻었다. 오행의 전이라는 기운이죠. 전기. 오로지 전자니까 오행의 하나의 기운만 얻었다는 뜻 같아요. 이 각각은 만물은 오행을 얻게 되는데 이 하늘을 잇고 땅을 밟고 있는 것 중에 이 새와 짐승과 어류, 폐류는 또한 각각 네 개는 오행을 얻게 됐는데 오로지 전 기자, 오로지 기운을 얻었다. 오로지 전자니까 즉 하나의 기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목화 토금수 오행 전에 오행을 완전하게 오행 전 이거를 완전하게 오행의 모든 기운을 얻었다고 보는데 요거는 오로지 전자잖아요. 온전할 전자고. 그러니까 오행을 완전하게 다 갖는 거고 여기서 동물은 유일하게 하나의 예컨대 뒤에 나오겠지만 이 하나의 오행의 기운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행의 길을 얻어서 살게 된다라고죠. 예를 들어서 날개나 충은 이제 벌레충자니까 날아다니는 벌레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를 갖고 있는 새나 벌레충 그런 것들은 어디에 속한다? 화에 속하고. 왜 화에 속할까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고 이 짐승은 나무에 속한다. 요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털모는 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밑에 땅 밑에 뿌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잘 자란 뿌리들.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털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억지 꿰맞추시긴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경우는 목에 속한다라고 억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비닐린. 자,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있으면 비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비닐이 좀 딱딱한 편이죠. 그렇죠? 좀 딱딱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제 우리가 먹을 때 비닐을 이렇게 칼로 다 벗겨내죠. 그 뭐냐면 딱딱해서 우리가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고기는 이렇게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다, 속한다 그런 의미고. 자, 개 속수, 개는 즉 폐류는 물에 속한다. 이거는 왜 화에 속할까요? 억지로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가 기억을 만약에 시험 문제다. 이거 시험에 암기해야 된다. 가로쳐 놓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이제 우리가 알아맞힌다고 우리가 억지로 외운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외우면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자, 새는 공중을 날아가죠. 공중을 날아가면 더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있죠. 그쵸? 태양을 더 볼 수 있죠. 나무 밑에 뭐 가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새들은 날아가서 하늘을 더 올라가기 때문에 태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화라고 본다. 라고 억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외워야 된다고 하면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오로지 전자. 이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전. 이러한 짐승들은 오로지 하나의 오행의 기운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유인 속토. 오로지 사람만이 어디에 속한다? 토에 속한다. 토거 중앙. 토는 중앙에 위치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행 시간에 오행의 그 배속을 하게 되면 토가 여기 오죠. 그다음에 여가 남쪽은 화, 북쪽은 수, 서쪽은 금, 동쪽은 목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래서 토가 중앙에 위치하죠. 토가 중앙에 중앙에 위치하는데 이에네 목화 금수 중기 소성 목화 금수의 중화된 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자, 수의 중화된 기운, 목의 중화된 기운, 화의 중화된 기운, 금의 중화된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 토로 보는 것 같아요. 중앙을. 그래서 목화 금수의 중화된 기운이 토에 몰려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앞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각 계절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각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 계절의 끝자락에 우리가 이 앞에 이게 나왔었죠. 개토라고 앞에 천간 시간인가 이게 나왔었죠. 계절의 끝자락에 있는 토의 기운을 우리가 개토라고 한다고 앞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각각 목화 금수의 그러한 중화된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 토다. 그래서 그 토만이 유일하게 사람에게 속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나왔던 게 유인속토, 그렇죠? 사람만이 토에 속한다. 이렇게 했죠? 독시오행지존. 자, 홀로독자니까 이것도 역시 토나 사람에 관한 표현이겠죠? 온전히 혼자이다. 혼자인 것이다. 뭐가? 오행이 완전한 것은, 오행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하나이다. 그쵸? 해석을 그대로 하면 그 하나가 누구예요? 결국 사람이겠죠? 그렇죠? 사람. 독시오행지존. 오행이 완전한 것은 하나이니, 하나가 오행이 완전한 것이니, 그래서 뭐 하게 된다? 귀하게 된다. 하나가 이다. 오행이 완전한 것. 그러니까 하나가 오행이 완전한 것이 되니 귀하게 된 것이다. 시위인지 팔자다. 그것이 사람의 팔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시인지 팔자. 사람의 팔자가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은 목화토금수의 중화된 기운을 갖고 있고 토의 기운까지 다 갖고 있다. 앞에 나온 새라든가 짐승, 그다음에 물고기, 어류, 폐류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기운만을 갖고 있는데 사람만이 중화된 목화금수, 그다음에 토의 기운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만이 완전히 오행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팔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팔자라는 것은 최이, 자, 마땅히죠. 마땅히 가장 마땅한 것이다. 가장 마땅한 것은 무엇이다? 사주가 유통이 돼야 된다. 사주가 막혀 있으면 안 되고 사주가 유통이 되어야 되고 오행이 순화되고 사주가 서로 유통을 하고 오행이 생화 도와주고 화되는 거, 그런 것이 가장 마땅하고 대기. 자, 서로 상대적인 거죠. 대기, 최이. 가장 마땅한 거, 가장 끓이는 거, 크게 끓이는 거니까요. 가장 끓이는 것은 뭐다? 사주가 결함. 아까는 뭐예요? 유통이었죠. 사주가 유통되는데 반대로 사주가 결함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오행이 생화가 돼야 되는데 오행이 어떻게 돼요? 편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행이 편고되고 사주가 결함이 되면 가장 끓이는 바가 되고 사주가 유통이 되고 오행이 생화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넘기겠습니다. 아까 안 넘기니까 막 이게 화면이 없어져가지고. 자, 유서, 오류자죠. 유서니까 잘못된 책에서 망언, 헛되이 말하고 있다. 헛되이 말을 하고 있는데 뭐를 말하고 있냐?
사무오자, 네 개의 무오자라, 네 개 무오라고 하는 것은, 성제는 임금을 말해요. 어떤, 성제 임금인데, 어느 임금인가요? 아무튼,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아무튼 그 성제의 명조이고, 사계해자, 네 개의 계라는 것은, 시장환후, 이 장환후의 지조, 명조이다. 그렇죠? 그리고, 국리를 해보니까 그 이치를 모두, 국리를 해보니까 모두 후인에 와전된 것이다. 잘못 전달된 것이다. 그랬던 거죠. 그릇되어서 전달된 것이다. 여기 장환후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를 말한대요. 장비. 그래서 이 장환후의 명조, 그 다음에 성제 명조가 각각 무오가 4개란 뜻인가요? 그 다음에 계가 4개. 이게 그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오. 그 다음에 개년, 개일, 개월, 개일, 개시. 이런 뜻인가요? 뭐 아무튼 그 4개의 무오라는 개라든가 무오는 이렇게 성제와 장환후의 명조인데 모두 사람들이 잘못 전달된 와전된 것이다. 자, 시도 해보다, 시험 삼아 해보다, 시험 삼아서 생각을 해보다. 자, 뭐뭐로부터 from to. 자, 한나라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간 그러한 것을 실린 것을 시험 삼아서 생각을 해보면, 자, 갑순환, 갑이 순환되죠. 자, 우리 60갑자 60년에 한 번씩 순환되죠. 그러면 2000년이면 도대체 몇 번을 30번이면 1800회, 33회. 대충 한 2000년이면 33번 정도 순환이 된 거겠죠? 그렇게 순환이 되었는데, 차조불소. 그렇죠. 이 명조가 적지 않다. 같은 명조가 적지 않죠. 당연히. 적어도 33번 이상의 명조는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5가지, 그것이 잘못됨을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직역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행도 이래, 내가 도를 행한 이래로 추가 사무오. 자, 무오. 아까 우리 4개요. 4개 계속. 무오가 4개가 있는 그건가 봐요. 자, 무오년, 무오월, 무오일, 무오시. 그런 뜻인가요? 어쨌든 4개의 정미, 4개의 개, 의류, 4개의 의류, 4개의 신묘, 4개의 경진, 4개의 갑술을 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심이 많은데 모두 평고로 논할 수 있다. 그죠? 한쪽으로만 치우친 거죠? 평고로 논할 수 있다. 평고로 논한다. 그리고 무불응험, 증험하지 않는 바가 없다. 증험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즉 맞았다. 증험하였다. 그 말이죠. 맞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맞다. 결론은 맞다. 평고로 논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입니다. 동읍, 같은 마을의 사시성을 가진 자, 사성자, 이민자, 자, 이민일주. 자, 한번 볼까요? 이민. 인중에, 자, 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장간에 무병. 인 속에는 지장간이 무병갑이죠? 자, 무토 병화 갑의 기운이 다 이 지장간 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뭐예요? 토고, 병은 화고, 갑은 목이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지장간
이 네 개 이민자 속에 인중화토가 장생하고, 자, 화토죠. 화토가 장생하고, 식신노강. 식신이 뭐예요? 이 수 입장에서 목이 식신입니다. 수생목, 자기의 기운을 빼는 거니까 수생목, 요게 식신입니다. 요게 식신. 상관이, 이게 갑이 플러스면 상관 있네요. 플러스 하면, 식신 맞네요. 음양이 다르면 상관인데 음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에요. 그래서 이 식신이 노강하고 화토가 장생하고 그러면 오히려상 유생화지 오히려 생해주고 화함이 있게 되고 이 처제자록 처제와 자록이 불능전미 완전히 아름답지 아니하다. 이게 뭔 뜻이에요?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다. 불능전미. 계속 한번 볼까요? 다만 인중화토지기 이 화토지기가 무종인출 이 밖으로 투관되지 않으면 이 천간이로 무종인출 나오지 않으면 투관돼서 나오지 않으면 조고고. 자, 이게 이제 화토가 앞으로 위로 나오지 않으면 이 어려서 만나게 됩니다. 뭘 만나게 돼요? 외로울 꼬자죠? 그 다음에 쓸 꼬. 그러니까 어려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 뭐가 됐든 외롭고, 경제적으로 힘든 그러한 고난, 그런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화토의 기운이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한. 그러니까 중년 나이에 들어서는 받았습니다. 기한. 춥고 배고프고 그 말이죠.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프고 추움. 이런 거 기한을 만나게 되고 삼순 30 이후에 이르러서 운전 난방. 운이 흘러갑니다. 난방은 뭐예요? 화기운이죠. 운이 화기운으로 흘러가니 그럼 좋아지겠죠. 아까 화가 있으면 좋다고 했으니까 운이 난방으로 흘러가니 인중화기. 아까 얘기했죠. 인중에 있는 화의 기운이 나오니 인출되니 제우라고 하는 것은 제회하고 같은 말이에요. 제회할 제자가 아니죠. 이 제회하고 같은 건데 만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좋은 때를 만나다, 당하다, 뭐 좋은 때를 만나게 된다. 좋은 만남을 얻게 되어서 발제는 돈을 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이 잘 돼서 돈을 벌었다. 그 이후에 마침내 무자. 그렇지만 후에 이르러서 마침내 자식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가업이 분탄일공. 가업이 나누어서 찬탈되고 하나의 공으로 끝났다. 없어짐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가산이 다 탕진되고 없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뭐다? 화의 기운이 끝났을 때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민일주에서는 화가 뭐예요? 수극화. 이건 재성이죠. 그렇죠? 재성인데 이 인중에 있는 무토, 화토, 무병갑이 있는데 이 화의 기운이 나왔을 때는 재성이 투출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운이 끝나면 뭐다? 재물운이 다 나가서 뭐 힘들고 외롭고 뭐 그런 어렸을 때도 그랬고 중간에 좀 운이 좋았다가 말년에는 운이 안 좋게 됐다.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인 명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미루어서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가업분탈 일공. 가지잉, 이날잉자입니다. 가지잉, 작평고론. 가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뭐를? 평고로 논한 것을 알 수 있다. 평고로 논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차관지 유차관지 이것을 보는 것 이와 같이 보는 것에서 이와 같이 보는 것에서 찾고 그 다음에 명기중화 명이 귀하게 돼요. 중화가 이루어지면 명이 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고정어 유선 평고가 되면 사주가 평고가 되면 마침내 어떻게 끝난다? 손해가 있게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손해가 끝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구평정 이치는 구합니다. 뭐를? 평정 균형을 이룬 것에 대해서 찾고 기, 부족, 위빙 기이한 것은 잘못한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폐하고 같아 보면 되겠어요. 폐 이그러지거나 거익한 거 기이한 것은 근거로 부족하지 않다. 증거로 삼게 부족하다. 기이한 것은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 유차관지 이와 같이 이것을 보건대 근데 명이 중화된 것은 명이 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고로 끝난 것은 마침내 손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치를 균형에서 찾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귀한 것은 증빙 의지한 바가 되는 것이 적하지 않다.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하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하면, 자, 순자는 접속 상생, 패자는 반극 위에. 아까 나왔었죠? 순한 것은 접속에서 이어서 상생을 하고, 어긋난 것은 반하고 극하여 해가 되는 것이다. 자, 패는 상반되고 극제되어 해가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접속상생은 인접하고 연속하여 서로 생이 되는 것. 접속상생. 그 다음에 기란명저와 흉한명저는 최의 사주 유통 오행생화, 대기 사주 결함 오행평거. 자, 사주가 유통되고 오행이 생화되는 것을 가장 마땅히 여기고 사주 결함, 사주의 결함이 있거나 오행이 평고된 것을 가장 크게 꺼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기란명저는 사주가 유통되고 오행이 서로 상생되고 막힘이 없는 것. 흉한명저는 사주의 결함이 있거나 오행이 평고된 것.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민일자는 이제 한번 보는데 결론을 볼게요. 임초의 결론은 중화된 사주가 가장 귀하고 평고된 사주는 결국은 손실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아까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유차관지 명귀 중화 평고정어 유선 이구평정 기 부족 위빙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요거는 이제 그 사시성 사주에 관한 거니까 풀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인도 제천이지 인위기 순즉 길해 흉즉 패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하다. 순한즉 길하게 되고 흉한즉 패하게 된다. 거역하게 된다. 원주 만물 막불득 오행 이 대천이지 유인 득 오행지존 전 고위기 기유길흉지불일자 이 기득 오행지순여패야라. 만물은 오행을 얻어서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게 되는데 오직 사람만이 완전하게 오행의 기운을 얻게 되어서 귀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기륭이 한결같지 아니한 것은 그 오행의 순과 이 순응과 폐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 그런 뜻이죠. 아까 제가 이 사람
사람은 오행을 온전하게 얻는 것이 사람이면 사람만 그랬어요. 오직 요. 사람만이 오행을 완전하게 되고, 아까 자, 전기라는 것은 오행의 목화토 금수 중에서 하나의 기운만 오로지 얻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날개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니까 화에 속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털이 있는 동물은 이거는 나무에 속하고, 그 다음에 오류는, 비닐 있는 거는 뭐다? 이거는, 금에 속하고, 그 다음에, 폐류는 뭐다? 요거는 수에 속한다. 이렇게, 이때는 오로지 전자입니다. 하나, 일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그 다음에 인철초주. 자, 인거, 복제지중. 대천이지. 팔자기호 천간지지 순이 불패야라. 순자 접속 상생 패자 방극 위에 고 기룡 판연. 요게 핵심이란 말이겠죠? 요게 가장 아까 나왔던 핵심 말이겠죠? 순자 접속 상생 패자 방극 위해. 요 천간기약 지지생지 지지신세 천간보지 계위 유정이 순즉길 여 천간쇠약 지지억지 지지기약 천간극지 계위 무정 이 폐즉 흉야라. 가여 간시목 외금지극 지지유해자생지 지무해자 천간유 임계 이화지 간무임계 지지유인묘 이통근 지무인묘 천간유 병정 이재지 목유생기 길가지. 약 천간무임계 이반투지 이무기 무해자 인묘 이반가지 이진술충미 신유 당조 경신지금 목무생리 흉가지 여가유추 범물 막불득 오행 대천이지 우모림계 역각득 오행 전기 이생 여우충속화 모속목 린속금 개속수 유인속토 토고중앙 목화금수 중기 소성 독시 오행지존 위키 시입 인지팔자 최의사주 유통 오행생화 대기사주 결함 오행평고. 또 여기에 또 아까 이어서 또 역시 핵심적인 말이 나오죠. 이 핵심적인 말 요거는 뭐 기회되면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은데 최의사주 유통 오행생화 대기사주 결함 오행평고.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본문에 아주 좋은 문장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외워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유서망은 사무호자 시성제지조 사계자 시장환우지조 구길이 개후인와전 시사자한지금 이천여제 주갑순환 차조불소 오가지. 여행도일에 추가 사무호 사정미 사계 사의류 사신묘 사경진 사갑술자 심다 계작평고론 무불응험 동업사성자 사이민자 인중화토장생 식신노강 상유생화지
이 처제자록 불능 전미. 그러니까 이런 걸 얻었지만 완전하게 아름답지 않았다. 지인 인중화토직이 무종인출 이치 유조고고 중수기한 지삼순외 운전난방 인출인중화기 득제우 경영발제 후경무자 가업분탈일공 가지잉작평고론야 유차관지 명귀중화 평고정어 유선 이구평정 기희부족 위빙. 자,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암기하듯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글자만 보고 그냥 부지런히 따라 읽기 바빴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고 틀어놓고 듣고 다니면 어느 순간 많이 이제 이 입에 술술 배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그런 활용을 음악 듣듯이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인도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